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새로 부임하신 경제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장수 경제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시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7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으로 임명된 정장수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기치로 한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시장혁신단장으로서 또 정책혁신특보로서 대구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다양한 전문성과 경륜을 가지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경제부시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재정 위기 속에서도 대구 미래 50년을 책임질 TK 신공항의 순조로운 건설과 5대 미래 신산업으로의 산업구조 대개편, 그리고 달빛 철도 건설 등 대구의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홍준표 시장님을 중심으로 대구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시책이나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양마 복중의 길에 막중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고견을 부탁드리며 대구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성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부시장님 부임을 축하드리며 대구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4분입니다. 먼저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하병문 의원입니다. 5분 받은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이영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TV나 인터넷을 보면 암울한 소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결식 아동에게 돈을 받지 않는 치킨 가게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이들은 나눔으로써 함께 사는 것의 가치를 실천했습니다. 사회적 공헌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혼자 힘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300년을 부를 이은 경주 채부잣집에 비교하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채부자 가문은 부를 축적하도록 도움을 준 소장농가 이웃에게 자신의 이익을 일부를 되돌려 줌으로써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구에 온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지방 소민이라고 소상공인들이 무너진다고 곳곳에서 아우성치지만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대구에서는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동호백화점 본점과 대구백화점 본점이 폐업을 하고 향토백화점의 시대가 저물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향토백화점이 쇠퇴해가는 동안 서울에 본사를 둔 백화점이 차례로 대구에 진출했습니다. 대기업과 외국계 유통업체도 대구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2023년 10월 기준 대구시에서는 33개의 대형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역에 진출한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기여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여도 평가 대상 8개 회사가 대구에서 올리는 매출의 합은 2020년 한 해에도 무려 3조 4,845억 원. 하지만 지역금융을 위한 정기 예금은 이전보다 감소한 713억 원, 평균 잔액은 71억 8천에 불과합니다. 2020년 이후로 매출은 회복하여 성장세를 보이는 것과는 반대로 지역 기여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토의 경우 2017년 대구 지역 매출이 3천억 정도로 추산되고
2018년 문을 연 대구 혁신도시점까지 포함해 대구에서 2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지만 자료 제출조차 계속 거부하며 지역 기여도 평가에서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기여도가 낮은 것은 대구로 이전한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2020년도 계약한 1378건 2조 3404억 원 중 대구 지역 업체와 계약한 53건에 불과 115억 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2015년 이후 대구 경북 근역의 R&D에서는 수도권의 3분의 1에 못 미치며 지난해 지역 산학연 협력 사업도 건수는 절반이야 사업 비용은 9억 5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을 크게 줄여버렸습니다. 균형 발전, 지역 발전을 위해 이전까지는 공기업조차 지역기회에 인색하며 이전 취지에 맞지 않는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봅니다. 아스피린을 생산하는 독일 기업 바이에른 레베쿠젠 제1시민이라는 별칭으로 유명합니다. 바이에른 환경에서부터 문화에 이르기까지 레베쿠젠시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사회공헌 활동으로 얻은 신뢰가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업이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과 같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권리와 책임을 갖는 기업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대구에서는 이러한 기업 시민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구시는 대구의 기업들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지역에 있는 기업이 사회적 공헌과 사회적 책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합니다. 첫째, 대구시는 기업과 지역 간 상생을 실행할 수 있는 대구형 상생 모델을 발굴해야 합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가 다양한 상생 모델과 만날 수 있도록 접점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둘째, 기업 시민의 이념을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점점 확대해야 합니다. 최근 기업에서 환경윤리 등을 비롯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투자에 고려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면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산업 유관기관들과 대구시가 함께 기업의 지역기회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시장님, 지역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대구시가 도와주셔야 합니다. 기업 시민은 기업 혼자서 될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기업의 지역 기여는 기업의 일반적 시혜적 차원의 행위가 아닌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발전 행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기업 지역 기여도가 적재적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도시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남구 출신 윤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구 도심권의 노후 기성 시가지를 중심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빈집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과 더불어 민관 협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도심권에 지붕이 훼손된 채 방치된 빈집들과 잡초와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빈집들은 안전, 보건, 위생, 미관 측면에서 위험 요소로 작용해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하며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등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빈집 숫자는 2020년 통계청 주택 총조사 결과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을 151만 호로 한국부동산원의 빈집 실태 조사에서는 2022년 기준 빈집을 13만 2천 호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올 6월 정부에서는 전문기관 사이의 심각한 통계 오류 개선을 위해서 빈집 통계는 한국부동산원의 실태조사로 일어나 하였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1년 기준 대구시의 빈집은 3,546호이고 이 중에서 정비구역 내의 빈집 등 잠정 건축 예정 빈집을 제외하고 당장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1,990호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철거를 통한 빈집 정비의 추진 실적은 20%대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율 부족과 함께 정비 사업을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추진하여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 규모가 증감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빈집 문제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적극 노력은 하고 있으나 대부분 불량한 빈집을 선별하고 철거하여 주차장이나 쌈지공원으로 활용하는 등 물리적 정비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마저도 지자체 예산의 한계와 사유재산의 재산권 침해 문제로 인해 그 정비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책과 민관 협력 방안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공에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인 정비 예산 확보가 우선입니다. 현행 지자체의 빈집 정비 사업은 국비 지원 수준이 낮고 그조차도 정부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자체의 빈집 정비 계획과 상관없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빈집 정비 관련 별도 사업을 개발하는 등 지원 수단을 발굴하고 부동산 교부금이나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등 기존 국비 지원 수단의 활용을 확대하는 등 국가의 재정 지원 확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 주도로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와 지역 단위 전략 계획, 지역 단위 실행 계획으로 이어지는 실행 수단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민간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서울의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나 부산의 착한 텃밭 조성, 인천의 빈집 은행 등과 같은 민관 협력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또 빈집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육성 지원해 빈집 수리 교육장이나 청년들이 창업 관련 센터라든지 청년주택 등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빈집 관리는 공익적 관리 필요성에 의해 재산권의 사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정책입니다만은 빈집 소유자의 자진 철거를 활성화하고 자치구 구군의 적극적인 빈집 정비 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 확대와 함께 국가 주도하에 체계적인 정비 계획이 만들어지도록 제도 개선으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또한 빈집 소유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빈집이 주택 가격 및 지역 이미지를 하락시키는 요인임을 인지시키고 빈집 문제를 공론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빈집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또한 구도심 지역에 낙후된 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홍준표 시장님께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사업이 더 이상 재정 문제로 중단되지 않도록 결정되어 있는 원안대로 책임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사업은 우리 대구의 가장 오래된 수건 사업이자 가장 주목되는 현안 사업 중 하나입니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대한민국 제3대 도시의 위상과 240만의 강요시 행정규모에 걸맞는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에 편리하고 쾌적한 지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민 중심의 사업입니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시대의 실현이라는 대의에 따라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공유와 일상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도시 행정과 지방자치 그리고 시민활동의 물리적 중심이자 정서적 애양심의 구심을 구축하고자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더 나아가 세계 유수의 도시들이 그렇듯이 우리 대구시 청사와 그 주변을 대구의 공간적 개념적 상징이 되고 도시 공간 핵심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대구의 대표라는 장소성을 도시관광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도시경쟁력 강화 사업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는 턱없이 부족한 청사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우리 의회와 논의하고 2004년 신청사 건립 추진기획팀을 신설하는 등 이미 20년 전부터 논의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이후 사업방시가 이전 부지의 선정을 위해 여러 차례 연구 용역이 시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유치지역 간의 치열한 경쟁과 첨예한 대립 그리고 재정 문제까지 겹치면서 중단과 재추진이 반복되었지만 10여 년간의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지난 2019년 12월 시민 의견에 따라 옛 두루 중수장 부지에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의 출범 이후 사업 비용을 둘러싼 부지의 부분 매각 등 불필요한 논란으로 또다시 지연되었건만 지난 11월 2일 대구시가 부지의 부분 매각 철회를 발표하면서 시청사가 다시 추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구시가 발표한 시청사 재추진의 핵심적인 내용에는 사업 중단의 위험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원 마련입니다. 민선 8기 홍준표 시장님이 시정 운영에서 재정 건전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고 본 의원회 또한 긴축 재정의 필요성에 대해 일부 부분 공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청사로 얻게 될 공익의 가치 또한 결코 그 무엇보다 더 후순위라고 할 수 없으며 그동안 지연되면서 발생한 사업 비용의 급격한 증가와 행정의 비효율성 그리고 행정의 신뢰 훼손 등을 고려한다면 안정적인 사업 예산을 수립하여 목표에 부합하는 시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재정에도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일부 공유재산의 매각에 반대하는 여론이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의 부동산 시장과 건설 경기 현황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나 매각 대상의 재산가치 저평가 문제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고 있으며 매각 절차가 결코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우려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또다시 신청사 건립도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겠다는 것입니까? 시청사 건립 사업은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재론의 여지가 더 이상 없는 사업이며 시청사 건립 기금을 통해 충분히 준비되어 왔던 만큼 공유재산 매각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만약 시장님께서 시정의 운영 과정에서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매각 사유를 시청사 건립이라는 단일 사업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시장님의 공약 사업을 포함해 주요 시책 사업 전반의 추진을 위한 투자 가용 재원의 추가 확보라는 총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청사 건립은 지역사회가 오래 기간 수기에 어렵게 결정한 사안입니다. 지난 20년간 끝없이 추락해온 대구의 이미지와 지역의 활력 그리고 240만 시민들의 자존심과 명예의 회복을 위해서 조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매각과 시청사 추진을 연계하는 현재의 재정 계획을 철회하고 안정적인 재정 계획에 따라 신청사를 조속히 건립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홍준표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권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권기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대구시 상징물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의 지정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1972년 시목과 시하를 전나무와 목련으로 지정하였고 1983년에는 시조를 독수리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 중에서 대구의 상징물을 알고 있는 시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정되어 있는 상징물이 대구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각종 엠블럼이나 캐릭터에 상징물을 활용하지 않아 알려질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구시에서는 상징물의 지정과 관리 운영 등의 근거 규정조차 없을 만큼 정책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가 간 경쟁력을 넘어 지역 간 도시 간의 직접적인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세계의 주도 도시들과 같이 우리 대구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며 세계 가스 총회와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등의 국제 행사를 통해 도시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도시의 홍보를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되어야 할 상징물은 브랜드 정책에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렇게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구시의 도시 브랜드 정책의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목을 전나무 대신 대구를 대표하는 척백나무로 변경해야 합니다. 50년 전 시민의 기상을 강조하면서 전나무를 시목으로 지정했지만 가마솥 더위의 유명한 기후 환경에 부적합해 우리 대구의 어디에서도 전나무 숲이나 군락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연관성도 전혀 없어 상징물의 활용도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반면 우리 대구시는 천년기념물 1호인 척백나무 숲이라는 소중한 자산이 있습니다.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1호라는 지정 번호는 삭제되었지만 대구를 상징할 대표적인 수정으로 그 상징성만큼은 여전히 건재한 척백나무는 지역의 홍보수단으로 매우 유용한 대구의 특별한 자원입니다. 또한 예로부터 신선이 되는 나무로 불리며 신성하고 고귀한 이미지와 함께 미래한 수용을 가지고 있어 도시 브랜드의 활용도가 매우 뛰어납니다. 따라서 도시 브랜드 정책의 혁신을 위해 척백나무의 시목 변경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전략을 도시 브랜드 기본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지난 2020년 수립한 대구광역시 도시 브랜드 기본 계획에서는 현황 분석과 정책 방향, 추진 과제 등 그 어디에서도 시목의 상징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수립되는 기본 계획에서는 상징물을 활용한 체계적인 브랜드 정책과 실효성 있는 사업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용역 시행과 성과물의 관리,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징물의 지정과 운영의 체계적인 관리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5개 광역단체에서는 조례로 상징물의 지정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구시에서는 상징물 제도의 운영 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특화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해 국내외에 홍보하였는데 활용할 상징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정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구의 상징물이라면 시민의 자부심으로 대구의 자랑거리로 누구나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미도 이유도 알 수 없는 상징물 대신 시민들의 마음속에서 언제나 함께하고 대구를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되는 진정한 상징물의 지정을 통해 전략적인 도시 브랜드 정책의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권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 담당관으로부터 의안 회부 현황과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 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담당관 김경수입니다. 먼저 추가 접수된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 접수된 의안은 총 15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을 회부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상수원 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을 회부하였고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는 대구광역시 공립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부의된 안건은 총 33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대구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주차 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나라사랑 통일 역량 함량 교육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10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제3항 대구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민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민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의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22조 조문 내용 중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에 따라 장애인 인식 개선 도모를 위하여 해당 표현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각종 민원사무에서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착오나 처리 지연 등으로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그 피해 보상을 위해 제7조에 규정된 보상금액 지급 기준 중 군의군을 달성군과 동일한 제2호 항목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추가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국립청소년 진로직업
체험 수료는 건립에 따른 토지 취득권은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동구 개전동에 위치한 사업 부지를 대구시가 먼저 취득한 후 추후 국유지와 등가 교환하기 위한 것이며, 두 번째, 동대구역 내 시유 부지와 서대구역 주변 한국철도공사 부지 교환 계획 변경권은 당초 대구시와 코레일이 각자의 부지를 교환 취득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작년 7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이후 서대구역 주변의 집과 상승과 서대구역 지하에 매설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상호 취득하기로 합의를 변경함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면밀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며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 결과대로 의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 민원보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제6항 대구광역시 팔공산 자연공원관리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 및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대구 문학관 및 한국전선 문화관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양 문화관 간 전시 콘텐츠의 연계 및 협업을 통한 문화관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팔공자연공원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팔공산 자연공원의 국립공원 성격에 따라 팔공산 자연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의 존치 실효성을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팔공산 공원 관리 업무의 인수 인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하면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의 심사안이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팔공산 자연공원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 농수산물 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1항 2024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태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 농수산물 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 농수산물 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그간 대구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해온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관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대구 농수산물 유통관리공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임원 및 직원, 사업 범위, 재무회계 등 공사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사 설립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최적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보다 나은 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면서 제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와 농산물 출하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표준 하역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대구 농수산물 유통관리공사 설립에 따른 공사의 위탁 사무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하자 권익 보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과 도매시장 관리 운영 사무의 공사 이전과 관련한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제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 농수산물 유통관리공사 설립 출자 동의안은 대구 농수산물 유통관리공사 설립에 필요한 기본 재산과 초기 운영 자금을 대구시가 전액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수익사업 발굴과 운영의 최적화를 당부하면서 제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시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은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구축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시가 확약한 부지 매입 비용 중 일부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업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긴밀한 업무 협약을 통해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가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제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대구광역시 세출 예산에 편성할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적 배려를 당부하면서 제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항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 농수산물 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9항 대구농수산물 유통관리공사 설립 출자 동의안 제10항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 제11항 2024년도 경제국소관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주차 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9항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정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지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8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주차시설 부족 문제를 완화하여 불법 주정차를 감소하고 유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차공유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차공유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구군과 적극 협조하고 공유주차장 현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며 제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전진단 요청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진단 비용을 시와 구 구군에서 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한 비용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까지 반환토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 후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 처리 기준 마련과 지원된 비용의 미반환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당부하며 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정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편의 증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도시철도 역사 인근을 중심으로 흉기 난동 사건과 성범죄, 폭행, 절도 등 도시철도 내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영무시설에 안전장비를 구비, 비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실질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에 대한 현장 조치 매뉴얼과 대응 훈련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며 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학교용지 부담금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의 위임을 구청장 군수에서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청장까지 확대하고 가상금과 과태료 부과 징수 사무의 위임을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조례 개정을 통해 부담금 부과 징수 사무에 대한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과 특별회계 운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효성 있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회계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 지역이 아니었던 군위군이 대구시 편입 이후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부분을 조례 개정을 통해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위군은 농촌 지역으로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낮은 사항을 감안하였을 때 군위군을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성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도시철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도시철도 사업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편차를 해소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안정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중교통수단과도 충분히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주차 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14항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편의정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이거 시장으로부터 수용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9항까지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주차 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14항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편의정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15항 대구광역시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16항 대구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17항 대구광역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18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19항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정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9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나라사랑 통일역량 함량교육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제29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 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나라사랑 통일역량 함량교육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라사랑 통일역량 함량교육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미래 세대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기존 자유총연맹 대구시 지부와 1년간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간의 운영 노하우와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체험 중심의 통일 교육이 운영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라사랑
안보 역사 체험 교육 사무 민간위탁 동향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향은 학생들이 올바른 안보관 및 역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존 대구광역시 지향군인회와 1년간 재계약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역사 현장 체험의 체험 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면서 재석 의원 저는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연계 창업 체험 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 대구 지역 창업 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향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향은 지역 내 창업 교육 관련 인프라를 가진 기관 단체를 통해 학생들에게 창업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공모를 통해 2개의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청, 학교, 기관, 단체 간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하면서 재석 의원 저는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본부 민간위탁 동향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향은 체계적인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 상담 지원 및 홍보 등을 통해 유해약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본부에 신규 위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탁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함과 동시에 자체 유해약물 교육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 의원 저는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외부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향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향은 법령에 따라 학교 폭력 가해, 교권 침해, 학교 부적응 학생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 상담을 외부 특별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받도록 하고 있고 공모를 통해 26개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위탁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 의원 저는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안학교 민간위탁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향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향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위탁 교육기관을 통해 체험학습 등 학생의 흥미와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동산위센터 등 5개 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업 중단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교육 프로그램 등의 안정적으로 제공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 의원 저는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학업 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외부 기관 위탁 사무 민간위탁 동향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향은 학업 중단 숙려 기간에 있는 학생들에게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5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에게 적시에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여 학생의 학업 복귀를 지원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 의원 저는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의무 교육기관 단계 미취학 학업 중단 학생 학습 지원 시범 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향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향은 학교 밖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학업 지속 및 학력 인정 기회를 부여하여 공모를 통해 한개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 밖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선정할 것을 강조하면서 재석 의원 저는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24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정축,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 교사동 개축 및 기숙사 정축, 대구 교육 803 수련원 교육체험 학습장 안전체험관 정축, 대구 교육 해양 수련원 안전체험관 정축, 대구 교육 낙동강 수련원 정축, 대구 덕인초등학교 교사동 정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 사업인 만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하며 장기적인 공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생권 침해 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제사가연 저는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0번째, 2024년도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학업 지속이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지원하고자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1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학재단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장학금 지급의 적절성을 면밀히 살펴 인재 발굴, 육성에 기여하는 지속적인 지원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제사가연 저는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9항까지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라사랑 통일역량 함량교육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21항 나라사랑 안보 역사 체험교육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22항 지역사회연계 창업 체험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대구지역 창업 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23항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본부 민간위탁 동의안, 제24항 외부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25항 대한교육위탁 교육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26항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외부기관 위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27항 의무교육 단계 미취학 학업중단 학생 학습 지원 시범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28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9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9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제33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 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 예산액 10조 7,279억 100만 원과 기금 변경액 9,636억 3,500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제출 예산액 4조 1,196억 5천만 원과 기금 변경액 1조 2,298억 3,900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연도 말 국세 및 지방세 급감으로 인해 역대 최악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재정 위기 상황에서 대구시와 대구광역시 교육청 모두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 및 가용한 재정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 2023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이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연초부터 시작된 지방세 결손에 대해 대구시가 좀 더 선제적이고 단계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며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세수 추계와 대구시의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재정 대응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세수 결손이 발생한 심각한 재정 압박 상황임에도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대구시의 일관된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그 정책 상황과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이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기와 민생에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상의 생존에 허덕이는 지역 곳곳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대구시는 몇 번을 거듭해서라도 고민하고 검토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정정책을 운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구시 교육청 심사에서는 정부 세수 감소로 인해 교육재정 교육 부금이 크게 줄어든 상황인 만큼 행사성, 소모성 경비는 감축하고 당장 불효불급한 예산은 지출을 자제하되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의 재정도 어렵겠지만 우리 시민들과 지역 경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야말로 우리 재정이 우리 시민들의 마지막 버팀목이자 안전장치라는 대구 시민들의 믿음에 답을 해야 하는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민생 예산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고민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오직 시민을 위한 민생 예산 편성을 위해 애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4항까지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1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2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3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 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4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곧 내년 이제 예산안이 의회에서 심사에 들어갑니다. 내년 예산안의 기본 기조도 작년 예산안하고 똑같습니다. 빚을 내는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빚잔치를 하는 예산 편성은 그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주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예산 편성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어렵지만은 대구시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아마 민선 출범하고 30년 동안 지방채 발행하지 않는 예산은 작년에 이어 처음일 겁니다. 그러나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만큼 쉬운 거는 없습니다. 단지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 우리가 가장 유의한 것은 미래 50년 사업과 복지 예산은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빚을 내서는 살림 살지 마라.
그 원칙은 올해도 굳건히 지킬 겁니다. 이 원칙은 다른 사업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겁니다. 단지 미래 50년 사업과 복지 예산을 제외하고는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예산 편성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구 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도 잘 부탁드립니다. 원한대로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과 의장님 그리고 이재숙 해결특위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2023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보시고 지도해 주신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교육 활동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려하시는 지방교육 재정의 불안정성에 대비해 적립된 기금을 적절히 운영하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대구 교육의 주요 정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되어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며 학생들의 직접적인 교육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철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융합형 인재 양성 기반 조성 사업, 현장 체험 학습비 지원 사업,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의 경우 시기, 규모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점검을 통해 관련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대구 교육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대구 미래 역량 교육이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교육의 본질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교육으로 학생들은 배움의 즐거움을, 선생님들은 가르침의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사내를 선포합니다.